그래서 멜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이제 멜론 재배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멜론 재배하시는 분 있으신데 양액으로 멜론을 재배하는 게 적합할까요? 어떨까요? 유리할 것 같아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멜론을 양액하는 게 땅에서만 되는 거는 모든 작물은 수경이 돼요. 모든 작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짜 이건 안 되겠지 하는 것도 벼도 되고 감자도 되고 이제 고추냉이도 되고 양배추도 되고 배추도 되고 다 돼요. 다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면 이제 너무 시설 대비해서 생산성이 이제 경제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 생산성은 무조건 많이 나와요. 토경으로 하는 것보다 수경으로 하면 무조건 많이. 수경으로 해서 안 나오는 작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무조건 나오는데 이제 제가 힌트를 다 드렸어요. 수량은 무조건 나온다. 근데 멜론은 왜 안 적합할까요? 양액으로 할 때. 이거는 멜론 하셨던 분은 다 알겠는데 멜론은 한 주에 몇 개를 달아요? 하나를 달죠. 네, 하나를 달아요. 토마토는 한 주에 얼마나 나오죠?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양액으로 하면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멜론은 한 주에 하나 나는데 양액으로 하면 그 한 주에 하나가 두 주가 될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천안에 가면 이제 천안에서 양액으로 하시는 농가분들 좀 있으신데 거기는 처음에 육묘했을 때부터 발아해서 육묘했을 때부터 적심을 해서 처음부터 두 줄기를 가져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두 줄기 가져가서 한 주에 두 개씩 달아요. 하나씩 달아요. 그러니까 한 주에 두 개. 처음에 저도 그걸 했었어요. 처음에 저도 한번 실험을 해보자. 농가분들이 하시기에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해서 했어요. 근데 하니까 예상치도 못한 문제점이 생겼어요. 이 두 가지 가지가 생육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서로 정확하게 나 50, 너 50 이렇게 되면 좋은데 나 뭐 한 60에 너 한 40 이러니까 이게 얘는 막 이만큼 길어졌는데 얘는 아직도 요만해. 막 이런 게 자꾸 생겨서 이거 확실히 어렵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했었고 근데 아직은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은. 근데 멜론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다시 돌아와서 한 주에 하나를 달고 그 하나가 크기가 그냥 커지기만 한다고 해서 상품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멜론이 자꾸 커져서 막 수박만 하다든가 호박만 한다고 상품성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나는 멜론을 양액으로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 어쩌면 경제성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수학적인 거고 노동적인 거나로 봤을 때는 더 좋죠. 왜냐면은 멜론 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병해충이 근권에서 오는 병 때문이에요. 뭐 마늘병, 이제 정글바른병, 속인병, 그다음에 역병, 선충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양액으로 하면 거의 안 와요. 거의 안 오는 게 아니라 거의 100% 없다고 봐야 돼요. 양액으로 하면. 이론상으로 100% 없어요. 그 선충이 배지에 퍼져서 그 선충이 다시 드리퍼를 타고 올라와서 양액기에 가서 전 양액통을 다 선충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이상에는 선충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보고 당연히 그거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냥 하우스에 1500주, 1200주를 심었다, 멜론을 심었다. 근데 거기서 분명히 바이러스 걸려서 죽고, 선충 걸려서 죽고, 뭐가 시드름병 걸려서 죽고 이런 거 다 제하고 최종 수확을 하잖아요. 양액은 거의 상품성률이 다 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양액이 유리할 수도 있어서 멜론은 보통 한 100일 정도 이제 키우죠. 보통 100일 정도 넉넉하게 100일 정도 키우니까 뭔가를 하다가 한여름에 멜론을 잠깐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토마토 같은 거 하다가 토마토 한여름에는 되게 힘들거든요. 토마토 원래 15도에서 20도, 높아봤자 25도를 좋아하는 식물인데 일반 하우스에서 30도, 40도까지 가잖아요. 토마토 굉장히 어렵죠. 그럴 때 잠깐 들어가는 작물로는 참 매력 있는 작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청양 같은 경우는 네트계 멜론을 많이 심죠. 보통 지금 얼스계 쪽으로 많이 가요. 가는 네트형보다는 얼스계형으로 청양을 많이 하는 추세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많죠. 무네트계도 있고 무네트로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천안 이제 수신멜론이라고 무네트로 많이 하죠. 칸탈로프계도 많이 하고 양구멜론이라고 또 있죠.
강원도 양구 거기도 이제 문해트계로 많이 한다고 백색계 그런 걸로 많이 한다고 아또 황색계 같은 거 많이 한다고 봐야 되고요. 코이어는 우리가 이제 과체류를 수경재배 했을 때 그게 이제 그거 아셔야 돼요. 수경재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배지가 있는 거, 배지가 없는 거. 이건 주로 어디에 쓰냐면 엽채로 재배할 때, 엽채로 재배할 때나 감자 같은 거 재배할 때. 그럴 때는 순수 물로만 키워요. 공중에 작물 매달아 놓고 밑에서 물을 흘려보내든가 아니면 밑에서 이렇게 미스트로 칙칙칙 뿌려가면서 계속 수분감을 줘요. 그게 이제 순수 수경. 그거는 엽채류. 근데 이런 과채류, 뭐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고추, 멜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이 고형 배지경이라고 하는 이 배지경 수경 재배를 써야 돼요. 배지경 수경 재배. 그랬을 때 거기 안에서 어떤 이제 그 배지를 쓸 거냐 해서 유기배지와 무기배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유기배지, 무기배지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코이어는 다 아시겠지만 코코넛 껍질로 만든 거예요. 특징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코코넛 껍질로 만든 코코넛이 어디 많아요? 열대지, 열대 뭐 동남아 지역에 많죠. 거기는 코코넛을 딱 따요. 딱 따요. 그러면 코코넛 안에 있는 열매는 팔죠. 먹고 팔고. 그럼 코코넛 껍질은 어떻게 해요? 코코넛 껍질을 바닷물에다가 막 씻어요. 착착착착착착 씻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건져요. 그래서 쫙 말려요. 쫙 말려가지고 지금 요 형태, 요 블럭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코이어 배지가 되는 거예요. 코코피트, 코이어 배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코코넛 열매를 만드는 거.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가 쉬운 게 바닷물에 척척척척 했어요. 바닷물이 짜요 안 짜요? 짜죠. 그걸 이제 말렸어요. 짜요 안 짜요? 더 짜죠. 더 짜죠. 말렸으니까 더 짜죠. 그럼 그거를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물을 줘요. 물을 줘요. 그러면은 얘가 우리 그 고깃집 가면은 이렇게 손수건 작았다 이렇게 직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직 하고 늘어나요. 볼륨 이제 벨시가 커져요. 그 상태로 작물을 심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농업용어로 이씨가 너무 높아서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줘야 돼요. 그거를 그냥 포습이라고 해요. 포수 뭐 이렇게 부르게 하는데 포습하는 단계가 있어요.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 포습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심어야 된다. 그러면은 코이어를 했을 때 나는 코이어 제품 오늘 받아서 내일 심으려고 이러면 그 사람은 농사가 어렵겠죠. 네, 어렵겠죠. 이거는 이제 상식적인 거라 말씀드렸고 이 펄라이트라는 거는 무기배지라는 건 이제 생물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생물이 아니에요. 코이어는 코코넛이라는 생물이었잖아요. 이거는 생물이 아니라는 뜻인데 이거는 그냥 암석이에요. 암석을 우리 이제 뻥튀기 하듯이 빵 튀기면 저렇게 돼요. 진주암이라는 암석을 빵 튀기면 저렇게 되는데 저거 같은 경우에도 특징이 있어요. 한때 저게 엄청 유행을 했어요. 저 펄라이트가. 지금은 아무도 안 써요. 쓰시는 분 일부 극소수. 왜 저게 아무도 안 쓰냐? 너무 배수가 잘 돼요. 너무 배수. 양액이 너무 많이 나가. 너무 낭비돼. 저 코이어는 좀 흡수하는 게 있는데 이거 너무 낭비돼. 그 밑에 이제 앞면도 똑같이 앞면도 똑같이 돌멩이를 뻥튀기 한 다음에 우리가 솜사탕 만들듯이 솜사탕 막 이렇게 실타래 만들듯이 막 타래를 만드는 거거든요. 재배할 때 제일 좋은 건 앞면이에요.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건 앞면. 모두가 앞면은 다 좋다고 했어요. 근데 앞면의 최대 문제가 저게 좀 버리기가 어려워요. 버려요. 코이어는 유기물이라는 건 결국 땅에 가면 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코이어 배지는 따로 논에 뿌리기도 해요. 논 이렇게 좀 비료기 넣는다고 그런 과수원 같은 데다가 뿌리기도 하고. 근데 앞면은 저걸 이렇게 툭 놓어도 앞면이 분해가 안 돼요. 돌을 그냥 뻥 튀겨서 실타래로 묶어놓은 거예요. 돌이 뭐 그렇게 뭐 오래 가겠죠, 당연히. 뭐 금방 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면은 지금 많이 줄어드는 추세고, 혼합상토는 주로 뭐 할 때 쓰냐면 딸기 할 때 많이 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대부분은 다 코이어 배지로 사용을 하고, 네. 그래서 뭐 우리 청양 같은 경우에는 봄 멜론 있고 여름 멜론 두 번 재배하시는 분들 있고, 봄에는 수박 하시다가 여름에 멜론 하시는 분들, 후작으로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있죠. 한 두 번 정도 작물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제가 농진청 자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농진청 자료 가지고 왔는데, 농진청에서는 이거를 권장을 해요. 이 얹어 심는 방식을 이제 권장을 해요. 제가 그래서 2년 동안 저걸 얹어 심어봤어요. 얹어 심어봤는데 너무 안 자랐어요, 제 생각보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자랐을까 하다가 이번에는 좀 가보시면 확실히 알겠는데, 이제
폭삭 심은 거랑 얹어 심은 거랑 이렇게 비교를 했거든요. 이번에 갔을 때는. 근데 확실히 폭삭 심은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 자료도 너무 다 믿을 건 아니구나. 약간 이런 좀 제가 그냥 공무원으로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안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작물은 다 폭삭 심는 게 낫다라는 제가 결론 이렇게 원래 제가 이렇게 심었었거든요. 이렇게 요 얹어 심기 그대로. 근데 저렇게 얹어 심을 때 장점이 있어요. 파서 심는 거 하나 심을 때 얹어 심는 건 15개 심을 수 있더라고요. 훨씬 빨리 심어요. 훨씬 빨리 심어서 좋았는데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 시간을 그렇게 빨리 하는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 이거 제가 그냥 눈으로 그냥 보여드리려고요. 멜론 이렇게 심어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떡잎이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2주 전에 심어서 떡잎이 있었어요. 하면 이렇게 멜론이 쭉 자라요. 네, 이건 멜론에 대한 그냥 이해도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멜론 쭉 자라요. 여기 원래 이렇게 뭐 떡잎이 있고 본엽이 이렇게 커요. 본엽 이제 첫 번째 본엽이 커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는 거의 얘도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고 얘도 거의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두 개, 네 개가 하나, 둘, 셋, 넷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다 여기부터는 하나 이렇게 가지가지로 나와요. 이걸 이제 우리는 멜론 하시는 분들이 마디라고 해요.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5마디, 6마디 이런 식으로. 그게 마디가 나오고 나면 멜론이 이제 여기에 뾱뾱뾱 생겨요. 이거를 이제 엄마 줄기라고 하고 엄마 줄기에서 나온 거를 아들 줄기라고 해요. 멜론은 아들 줄기에서 착화가 돼요. 아들 줄기에서 여기 이제 가시면 알겠는데 요 마디마디에 이제 이파리가 나오면서 여기에 숫꽃이 생기고 여기에 암꽃이 생기는데 암꽃이 아니라 양성화가 생겨요. 암수술이나 수술이나 같이 있는 양성화가 생겨요. 그 양성화가 수정이 돼요. 근데 요거를 만드는 거 요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놔두면 다 이렇게 돼요. 근데 표준적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11에서 13마디 이게 11, 12, 13 이렇게 남겨요. 3개를 남겨요. 3개 남기고 나면은 요거 할 때쯤 되면 여기가 한 21마디쯤 자라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을 질러요. 딱 쳐버려요. 딱 치고 이제 요게 그러면 한 계란만해지거든요. 여기 계란만해져요. 그랬을 때 이거를 제가 1주 1착과라고 했잖아요. 하나를 없애잖아요. 뭐를 없애요? 뭐를 없앨까? 3개 중에 이걸 그냥 이렇게 쉽게 없애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3개 크기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럼 큰 거를 남겨야겠죠? 제일 이쁘고 좋은 거를 남겨야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기가 막히게 3개가 똑같이 달렸어요. 아무리 봐도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럼 뭘 잘라요? 제일 아래 거? 왜요? 제일 아래 걸 남겨놔야 돼요? 맞아요. 네. 제일 아래 걸 남기라고 하더라고. 왜냐면 제일 아래 거가 그나마 더 일찍 달렸으니까. 일찍 달렸잖아. 이게 이렇게 달리고 이렇게 다 순서대로 달리거든요. 그래서 아래 걸 남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고 정확한 거는 이 하우스에 있는 모든 멜론이 다 똑같은 크기인 걸 남겨요. 거의 비슷한 크기. 네, 예를 들면 얘는 여기서는 이게 제일 크고 좋아서 이걸 남겼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애는 분명히 똑같은 건데 여기는 더 작고 여기는 더 커. 막 그러면은 이게 수확하는 게 들쭉날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품질도 들쭉날쭉이에요. 멜론은 사수 멜론이라 해가지고 한 박스에 4개가 들어가는 게 아주 정품. 거기에 3개가 들어가면은 삼수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삼수, 사수를 좋아해요. 5수는 너무 작고 한 박스가 8kg예요. 그러면 4개 들어가면 몇 킬로? 하나에? 2kg. 그럼 요거 하나에 2kg가 좋은 거. 2kg보다 좀 더 커지면 3수, 2kg보다 작아지면 5수. 근데 크기가 안 균일해. 그러면 어떤 거는 3수, 어떤 건 뭐 5수, 어떤 건 막 이러면은 너무 이게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기가 동일한 걸 남기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위로 올릴수록 관은 커지고 아래로 내릴수록 당은 높아진대요. 근데 맞아요. 좀 그런 추세는 있어요. 근데 밑으로 내리면 당은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과 모양이 좀 이상해지고, 위로 올릴수록 관은 커지는데 당이 별로 안 올라요. 그런 거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서로 뭐가 돼요? 네, 맞아요. 침전이 발생해요. 서로 이제 지금 보면 저 철이랑 칼슘
저 두 개, 요 철이랑 칼슘, 요거랑 요 인이랑 황산, 얘네가 이제 인황산은 괜찮고 철칼슘은 괜찮은데 얘네가 같이 있으면은 안에가 다 침전이 돼서 도저히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얇기를 다 뜯고 다 청소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절대 저렇게 같이 타시면 안 돼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런 거는 그냥 인터넷에 치면은 시중에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비율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했지만 과가 비대되면 비대될수록 오히려 물량은 좀 줄어들어야 당도가 올라가겠죠. 뭐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테크닉에 관련된 얘기인 거고.